먼저 이게 되게 눈길을 끌더라고요. 이 뉴스가 아시아경제 뉴스인데요. 네.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가 10,000건이 사라졌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물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10,000건이 사라졌다.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매물이 느니까 전월세가 사라지는 거죠. 매물이 느니까 전월세가 사라진다. 네, 이제 그 대표적인 이유 중 네네. 하나가 지금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대한 부분을 네. 이제 5월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기로 발표를 했는 상황이잖아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도를 할지 아니면 전월세를 놓을지 이거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전월세를 놓지 않고 이거를 매물로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네. 오히려 전월세 물건은 그렇게 급감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우리 작년 연말 했을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못 받게 네. 막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네네. 전세담보대출도 막아? 여기서 네. 한번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올해 들어서 다시 전세담보대출이 다시 제기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가격 대비해서 내가 80% 그러니까 내가 20%만 있다고 한다면 전세로 살 수 있는 그 수요가 많이 증가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수요의 증가가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매물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최근까지 어떤 흐름을 본다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거의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보합 내지 강보합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지금 이제 만약 상승장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하면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강력하게 내 집만 하자 이런 어떤 의욕이 이제 네네. 올라오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보합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시장의 어떤 그 불확실성이 강해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그래 한 번 더 이렇게 전세로 머물러 있자 이런 어떤 수요들이 겹치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전세 매물은 좀 감소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 참가자들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예상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네요.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하락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너무 고점이지 않느냐. 네. 예, 그래서 과연 내가 내 집 마련을 지금이라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그 세무사님 같은 경우, 회계사님이시죠? 네. 네, 그러니까요. 회계사님이랑 세무사님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저는 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달라가지고 제가 회계사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누가 그 이승현 세무사님이라고 지원 그라운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승현 회계사님입니다. 네.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객분들이 대부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 사이에서는 어때요? 지금 시장에 대한 그 생각, 관점 이런 것들이. 예. 일단은 뭐 가장 큰 관심은 양도세 중과 유예. 이게 지금 뭐 초미의 관심사고요. 네. 일단 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5월 11일부터 1년간 중과를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 뭐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 벌써 막 매도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네. 잔금만 그때 이후로 잡고 네. 매물 내놓고. 제가 단톡방에 물어봤습니다. 네네. 어떻게 하고 계시냐? 네네네. 그랬더니 저번 주에 이미 벌써 팔았다. 그리고 어떤 분은 중과 유예가 들어오면 나는 1주택자로 돌아가고 싶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게 뭐 종부세라든지 보유세 부담도 만만치 않고 또 최근에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이게 엄청나게 부담으로 느껴지시는 거예요. 뭐 갭 투자나 이런 그 시세 차익형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현금 흐름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유세는 뭐 몇천만 원, 1억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거 좀 힘들다. 금리 더 오르면 더 힘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신데 거기다가 이제 중과를 풀어준다고 하니까 이 매물을 좀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다주택이 된 지 좀 되신 분들은 양도 차익이 이제 한 채마다 좀 꽤 커요. 그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양도 차익이 예를 들어 뭐 한 3억 정도 생긴 집이다. 그러면 이거 지금 팔면은 세금이 2억이 넘어요.
양도차익 3억이면 네. 3주택자 이상자가 이제 조정지역에서 집을 팔면 네. 30%가 중과세가 됩니다. 아. 세금 계산해보면 지방세까지 다 해서 3억 양도차익에 2억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 3억 벌었는데 깔끔하게 2억 떼고 네. 뭐 복비 이런 거 떼고 네. 1억도 못 가져가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파는이 전세를 올려받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과 배제가 되면 상황이 좀 다르죠. 그럼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 중과 배제가 됐는데 네. 내가 한 5년 동안 갖고 있던 집이다. 네. 그러면은 5년 보유하면 이제 10%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들어가거든요. 이거 다주택자도 장특공제가 있어요? 중과세가 되면 장특공제가 없고요. 네. 중과 배제가 된다. 네. 그러면 장특공제 받을 수가 있어요. 중과배제라는 건 장특공제까지 그쵸. 해주는 그쵸. 거구나. 그게 세트예요, 세트. 그러니까 중과 배제 되면은 그동안 못 이걸 받던 몰랐네. 못 받던 중과 배제가 장특공제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5년 보유했다. 네. 그럼 이제 10%가 들어가요. 네. 1년에 2%씩 네. 5년이면. 3억 양도차익 기준으로 이 일반 과세가 되면은 네. 양도세가 지방세 포함해서 한 9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양도세 9천밖에 안 나와요? 예. 9천도 사실은 많은 거지만. 그것도 많은 건데. 3분의 1을 내는 거지만, 예. 그래도 그러니까 3억 중에 2억을 낼 거냐, 네. 9천을 낼 거냐, 반으로 주는 거잖아요. 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죠. 약간 느낌이 달라지네요. 예. 그러니까 난 이 정도 내고는 팔고 이제 A주택자로 돌아가겠다. 네. 이런 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게 엮여 있구나. 근데 이제 지금 전월세가 네네. 뭐 매물이 사라진다. 네네네.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제 1년 동안 중과세를 유예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자, 잠깐만요. 다주택자분들 벌써 한 몇천씩 벌었죠? 그냥 몇천 번 거예요. 앉아서 이 얘기를 들은 것만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러니까 전월세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잖아요. 네. A주택자가 뭐 자기 집을 전세주지 않으니까 줄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매물을 공급하는 사람이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자들은 지금 중과 유예가 됐을 때 이거를 좀 팔아서 아니 뭐 내가 5채면은 네. 한 2채, 3채라도 팔아가지고 좀 수익을 이제 맛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 1년 동안 팔아야지 이 중과를 배제해 준다는 거는 이제 다주택자들은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팔 게 여러 개 있어. 네. 근데 이거를 1년 안에 팔아야 되니까 이게 한꺼번에 팔면은 또 양도세는 합산이 되거든요. 네네. 뭐 그렇죠. 1년에 합산이잖아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 두 채를 팔면은 두 채의 양도차익이 합산되니까 네. 양도세율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팔고 싶어도 이제 세금을 줄이려면 올해 한 채 팔고 5월 10일 이후에 한 채 팔고 내년 5월 10일 이전에 다시 또 한 채를 팔아야 한 채 한 채가 이제 양도차익이 합산이 안 되고 그죠. 나눠 세금이 팔아야지. 줄어드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제 많이 팔 수도 없다. 양도차익이 큰 거는. 그게 딜레마고. 두 번째는 임대차가 끼인 물건인 경우에는 팔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양도세는 중과 배제가 지금 이제 5월 10일부터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걸 누가 사줄 거냐.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되죠. 근데 이걸 사줄 사람은 지금은 실수요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종부세도 그대로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살려면은 다주택자가 이걸 산다? 취득세가 8%, 12%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못 사. 그럼 실수요자가 사야 되는데 새낀 물건을 내놨을 때 실수요자가 사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세를 안 낀 물건을 팔아야 제값을 받고 판다. 그렇죠. 예. 1년 사이에 내가 1년에 그 뭐 전세 받아봤자 뭐 얼마 받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뭐 어디 투자할 것도 아니고 그 돈 들어와도 할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비워놓고 파는 게 제값 받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전세 맥스로 껴놓고 팔던지 진짜. 근데 그러니까 투자로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세입자를 이제 뭐 좀 위로금을 주고 뭐 내보낸다든지. 그러니까 제일 곤란한 게 이런 거죠. 올해 2월 달에
새로 세입자 받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2년 후에나 이게 실거주 그러니까. 물건이 되는데 그러면은 안 되겠다. 실거주,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다 실거주로 웬만하면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포지션을 줄이는 시기인데 그쵸.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실거주여야 되는데 실거주인 사람 들어오려면은 입주 가능 이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입주가 안 되는 매물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가 안 붙고 그러니까 어차피 비워놓더라도 일단 올해 1년은 비워놓자. 네. 그러네. 좀 1년은 만기 되면 일단은 그 안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 되면 안 채우지.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잘못 채우면은 지금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역으로 본다고 한다면 네. 반대로 실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지금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 네. 뭐 그렇지 않은 집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 어떤 투자 가치성, 호재 이런 것들 보고 지금 투자했던 건데 그렇죠. 지금 매도하려는 것은 그 이후에 호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 네. 보유세에 대한 부분 네. 이런 것들을 지금 경감시킬 수 있는 딱 그 라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그 지역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어. 어. 근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이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고 네네. 특히 전세 물건이 끼어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다운폭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게다가 지금 현재 6월 1일 어. 기점으로 했을 때 이제 그 과세 기준일이 되잖아요. 네,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매도하기 위해서는 내고에 있어서 어떤 그 우선권을 매수자가 실거주자가 잡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 실제 내가 그 집을 매수하려고 한다면 가장 최근에 뭐 3년 기간 동안 본다 하더라도 네. 그냥 저렴하게 급매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매물이 나오니까 이게 근데 1년간에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네. 있는데 그 분양권 같은 경우에 네. 예, 분양권도 지금 비싸잖아요. 그게 세금이 올랐잖아요. 그럼 그쵸. 분양권도 좀 깎아주나요? 세금을 양도 차익을? 아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는 지금 취득하고 1년 내에 팔면 70% 양도세고요. 맞아요. 네.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은 네. 기간 제한 없이 60%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뭐 안 깎아줍니다. 그건 안 깎아주는구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가 네. 실제 어떤 신규 주택의 부분이 아니라 재고 시장의 물량을 지금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 유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또또로 한 채 갖고 있는 1주택자가 이걸 가지고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다주택자의 매물이 없는 집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이 팽기 현상이 나타나고 또 네. 뭐 소위 말하는 강남 같은 입지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네. 분명히 매물이 적는데도 불구하고 또 산 사람이 또 있어. 네. 신고가 계속 찍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그 현상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 전세 매물이 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거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에 이거를 보고 그것도 전세 월세화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전세 물량도 19% 줄었고 월세 물량도 21%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 월세화 뭐 이런 거랑은 전혀 그거 완전 잘못 짚은 그런 생각인 거고 지금 아예 전체적인 임대 물량 자체가 전부 다 줄고 있다 이런 거고 실제로 아파트 매물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매물은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임대 물량만 주는 현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이 서울 수도권 있는 다주택자들이 좀 물량을 많이 내놓는 상황 이럴 때일수록 매수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1년 사이에 그래서 저는 이거 매수 기회를 그러면은 이때로 잡아야 되겠네요. 뭐 왜냐하면 언제냐면 지금 아니면 연말 잔금이 넘어가는 때 잔금이 12월 넘어서 1월로 잡히는 때 아니면 잔금이 이때로 잡히는 때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보면 좋겠네요. 뭐 그렇죠. 애매하게 10월, 11월 이럴 때는 세금 어차피 세금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어차피 한 방 맞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 이제 경험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네. 실제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굿 타이밍을 네. 본다고 한다면
이 그 한시적으로 됐던 네. 유예가 이게 딱 끝나는 시점.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올해 5월부터 하면 내년 5월 이 네. 전에 나와는 그럼 내년의 이맘때가 네.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매물 많이 나올 거고 가장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네. 만약에 그때 나오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 5월 이후부터 물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물건이 분명히 거래가 되는 지역이 있을 거고 거래 분명히 안 되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럼 네. 거래가 안 되는 지역은 물건이 쌓이면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그 물건이 나중에 내가 하락하기 시작한다. 네. 근데 거기에 내가 다주택자인데 내 물건이 있어. 그러면 이 기간 내에 나는 이 물건을 무조건 팔아야겠다 심리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그 종료일에 가까울수록 훨씬 네.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종료일 딱 됐는데, 네네. 1년 유예해봤더니 효과가 있네? 1년 더 유예하자.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아, 1년 더 유예가 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1+1으로. 그럼 좀 더 실수요자들이 네.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질 수는 있겠죠. 네.